여러분 이제 우리 7주차 이제 들어갈 건데 뭐 지난주에 명절 잘 보냈고 보내셨어요? 보냈겠죠? 그래도 나름 이제 고3이라고 어른들이 이제 걱정도 많이 해주시면서 그쵸? 원래 자본주의에서의 걱정은 돈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힘들 거니까 뭐 치킨이라도 한 마리 더 사 먹어 이러면서 용돈을 조금 더 받았을 것 같으니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은 애들이 지금 학원을 2주 만에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데일리 프로젝트도 2주치를 했겠죠. 그렇죠? 솔직하게 말해. 빨리 자기 사실 한 주치밖에 안 했다. 빨리 손 들어 봐봐.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야 지금 니네 주변을 봐봐. 주변을. 손든 친구들이 주변을 보면은 내가 비정상이었네 라는 걸 알게 되죠. 원래 이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이 깡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 책이 나가요. 새 책이 나가고 왜냐하면은 4주차까지 다 풀었을 테니까 새 책이 나가고 사실은 근데 제가 잘못도 했죠. 뭐냐면은 지지난주에 데일리 프로젝트 다 풀어갖고 오세요 라는 말을 안 해가지고 애들이 한 주치만 풀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 말을 쓰면 안 되긴 하는데 당연히 다 풀 줄 알았거든요. 당연, 자연 이렇게 마땅할 당자, 스스로 자자를 써가지고 마땅히 스스로 다 풀 줄 알았죠. 왜냐면 이 책 이름이 데일리인데 데이가 갔는데 안 풀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죠 사실. 그래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풀어갖고 온 친구들은 다음번에 혹시나 또 이렇게 2주 만에 만나는 날이 됐을 때 1주가 지날 때 이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죠? 다음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제 한 번 더 수업을 쉬냐면은 아마도 중간고사 기간에 이게 시험이 이제 목, 금, 월, 화 이렇게 이어지면은 그 주간에는 아마 수업이 없을 거예요. 주간에는.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에도 한 번 더 그렇게 됐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휴강이 없이 추석 때도 쉬지 못하고 네, 쭉쭉쭉쭉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그래요. 현재 제 계획으로는 앞으로는 네, 휴강이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한 번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간조차도 데일리 프로젝트는 지급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 두세요. 계획이 이렇게 짜져 있어요. 계획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책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데일리 프로젝트 세 번째 거는 5주차로 구성이 돼 있어요. 5주차. 그리고 4권은 6주차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5번은 이제 5월달 첫 주에 나갈 거예요. 알겠죠? 너무 먼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걸 조사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 하는 지문이 저의 완벽한 계획대로 데일리 프로젝트에 있는 지문을 바로 해설하기 위해 가지고 넣어 놓은 건데 그쵸? 미처 못 푼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상당히 계획에 난초를 겪고 있지. 사람이 문제다. 그리고 이따가 시험 볼 거예요. 이따가 여기 보시면은 그쵸? 보이죠? 고전편이라고 써있는 이따 문학 테스트가 있어요. 어저께 끝나고 쌤 제발 성적 안 보내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성적은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저기 조교 누나가 보내니까 저한테 협상하지 마시고 조교 누나한테 가가지고 뭐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뭐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너 어디다 땄어? 잘했어요. 자, 재준아 너 데일리 프로젝트 4주차까지 했어? 아니면 3주차까지 했어? 4주차. 오빠 신기하잖아. 왜 했어? 우리 학원 한 번 쉬었는데. 오빠 역시 당연 자연 이게 맞죠? 자 이제 오늘 나갈 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원리과정 쪽인데 이게 여러분 특징이 정보량이 많아요. 정보량이 많아가지고 중요한 거와 부수적인 거를 나눠가지고 볼 줄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라고 하다가
우리가 요즘에 핫한 주제죠. 축구. 뭐 축구 잘하는 친구를 축구 도사라고 부르죠. 아닌가? 내가 아재라서 이렇게 부르는 건가?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니? 근데 얘들아, 축구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뭐 드리블을 잘하거나 슈팅력이 강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능력 말고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패스를 할 때 시야가 넓다. 아마 남자애들은 그리고 게임을 하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도 알 수 있는 게, 축구 게임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화면에서는 클로즈업 돼가지고 나타나면서 이쪽에 여러분 미니맵이 나와요. 미니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플레이를 하지만 그라운드의 전체적인 사정을 미니맵을 보면서 어느 선수가 어디에 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리고 사실 축구 중계를 볼 때에도 그게 우리는 멀리서 보기 때문에 시야가 넓은 상태로 보는 거고. 근데 여러분 막상 축구를 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미니맵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은 축구장에 있는 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축구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축구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머릿속으로 미니맵을 구성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거 잘하는 친구가 이제 이강인 선수,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국가대표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이강인 선수도 이런 걸 잘했었고, 그리고 그쵸, 박지성 선수도 되게 이 미니맵을 잘 활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무튼 뭐 축구에서 지금 뭐 선배가 후배를 쳤다, 반대구나, 후배가 선배를 쳤다, 뭐 이런 논쟁은 뒤로 하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얼마나 바람직한 수험생이야. 외부와는 딱 어떻게, 속세와는 연을 끊고 공부만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음? 이렇게 보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4강 요르단한테 2대0으로 충격패를 당하면서, 뭐 맨날 충격패요, 당연히 지는 건데, 당하면서 이제 뭐 축구협회가 왜 이렇게 무능하냐로 했더니, 축구협회에서 돌리기 위해 가지고 선수를 보호해야 할 축구협회가 이제 선수들의 불화가 있었다는 걸 터뜨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화제 돌리지 말고 축구협회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아니 어떻게 후배가 선배를 치는 하극상, 물론 이강인 선수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반복적으로 대표팀 감독을 잘못 뽑고, 그쵸?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네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가지고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협회라는 게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선수를 마녀사냥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큰 비판을 했으면 좋으련만 지금 그게 아니라 여론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 작금의 사태가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에 정말 전형적인 행동이에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나서 의대 증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의사 쪽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쵸, 뭐 총파업에 들어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집단 행동을 보이려고 해요. 이랬을 때 이제 국민들이 의사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쟤네들은 한 달에 얼마 번대 라는 그러한 이슈 때문에 뭐라 그래, 의사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면서 또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죠. 물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러면은 정부는 왜 갑자기 의대를 증원한다고 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다 무슨 문제? 시야가 좁은 데서 나오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리 과정 지문에서는 시야를 확보해 줄 때 무슨 정보가 진짜 중요하냐면은, 특히 얘들아 기술 지문에서는 필연적으로 목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내가 최근에 엄마 안마 기구를 사줬거든. 그럼 그 안마 기구라는 기술의 목적은 뭐야? 안마겠죠. 그쵸? 그 안마 기구가 어떻게 작동하든지 결국 맨 마지막에는 뭐야? 사람의 살탱이를 주물러야 되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저 목적은 가장 마지막 목적지예요. 마지막 목적지. 그래서 가장 끝에 있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초반부에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 잡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린 다음에 처음에 나와 있는 지문,
처음에 나와 있는 지문이죠. 몇 페이지냐? 122페이지. 122페이지에는 되게 특이하게도 기술이 두 개가 등장을 해요. 두 개가 등장해가지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누구?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이름이 STM이냐? STM이랑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스퍼터 이온 펌프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요 두 개를 뭘 한다? 요 두 개의 목적을 한번 잡아보세요. 시간은 3분 정도 드릴게요. 자, 같이 볼까요? 일단 여러분, 이게 좀 잔소리 같아가지고 미안한데, 선생님이 좀 자세한 정보 나오는 거는 좀 쓰면서 하라고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주거든,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모든 애들한테 다 같이 말을 하는 내용이야, 사실. 근데 내 말을 들었어도 안 쓰면서 푸는 애들이 있어. 안 쓰면서 푸는 애들이. 근데 그 부류가 두 가지야. 뭐냐면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가지고 안 써도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니까 쓸 필요성을 못 느끼는 친구들. 나머지 하나의 부류의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안 쓰면서 하니까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그냥 풀던데 저거 시험 시간에 언제 씀? 이러면서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소개하는 단계를 지난 레벨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가 이런 유형의 지문이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 이런 유형의 지문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특징, 생명 지문,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이렇게 물리 기반의 지문들은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만 나오면은 질질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런 유형의 정보가 약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과학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이런 것도 괜찮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라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식 기반으로 풀 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컴퓨터 쪽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공통과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기술과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보고 학생들한테는 유리한 지문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걔네들은 또 어떻게? 별도의 필기 없이도 그냥 쭉 눈으로 읽으면서 풀어요. 컴퓨터 장치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을 때 주어진 정보 중에 내가 배웠던 정보가 어떻게 있어가지고 쉽게 읽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불쌍한 누구? 문과 친구들은 뭐다? 불쌍한 문과 친구들은 과학, 기술 쪽에 쥐약인 이유가 무슨 지문이 나와도 정보량이 엄청 미어 터지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도 그 친구들은 어떻게? 선생님이 알려주면은 알려주는 대로 한단 말이야. 아, 저렇게 하면 된대 라고 하다가 한 30지문, 40지문쯤 반복이 되면 어떻게? 대충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점점 필기되는 내용이 줄어들어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시험 때 가면은 정말 그냥 어떻게 집중해가지고 눈으로만 읽으면은 글의 정보가 받아들여진 단계가 오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자기가 실력이 딸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는 걸로, 쉬운 걸로 연습을 안 해봤다가 나중에 어떻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게 나오면은 정보량이 많아가지고 허둥대다가 시험을 망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즉 배경 지식이 없는 원리 과정 지문을 못 읽는다 라고 하면은 오늘 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스타트 과정이라서 어려운 지문을 안 넣어놨을 뿐이에요, 현재. 근데 또 어렵죠, 사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이긴 한데, 얘는 여러분 지금 목적 정보가 뭐야? STM 가지고 뭐 하겠대? 얘 가지고 이거 하겠다 그러죠.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하겠다는 거죠. 측정. 여기서 여러분 이제 STM 기술의 핵심은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측정한다는 게 아니라 뭐를 하겠다는 거야? 원자 단위로 측정하겠다는 거죠. 원자 단위로. 원자 단위로 측정할게. 즉 미세하게 측정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거니까? 이거를 하는 거니까 이걸 중심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단계를. 이만큼은 여러분 이제 무슨 단계가 나와 있는 거야? 이만큼은
세부 단계가 나와 있는 거잖아. 세부 단계를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정보를 세 가지 타입으로 분리해주는 게 좋아요. 무슨 정보? 첫 번째, 위치 정보. 두 번째, 주체 정보.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이제 원인 정보까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재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주체가 누구죠? 그쵸? 누구? 탐침이죠. 탐침. 탐침에 대한 설명은 끝이 뾰족하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위치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야? 시료가 나와 있는 거죠. 시료. 시료의 특징은 뭐다? 도체나 반도체다. 그쵸? 그 이유는 뭐다? 탐침과 시료에 뭐를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압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전압을 걸어주고 한번 화살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빠방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라고 써있지만 저렇게 읽어내면 안 돼. 어떻게 읽어야 돼? 탐침을 시료에 가까이 된다 로 읽어야겠죠. 그런 활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활동이. 그러니까 봐봐봐. 마치 여러분 뭐야, 시료가 있고 탐침이 있고 둘 사이 거리를 좁힌다 이런 느낌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뾰족한 탐침으로 시료의 표면을 어떻게 있으면은 전압을 걸어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갖다 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는 추상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상적이 아니라 어떻게? 진짜 이 실험 도구 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가 아니라 뭐를 움직인다? 탐침을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붙지 않아도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전류가 흐르게 돼요. 사실 저 양자 역학적이란 말이 붙으면 뭔가 다 이렇게 무서운 말이죠. 갖다 버리시면 되고.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자 나왔죠? 원자 단위의 크기에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뭐야? 시료 표면의 높낮이가 뭐라도 미세하게 변해도 전류는 어떻게? 크게 변동하는구나 까지 잡아낼 수 있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 STM으로 하는 거예요. STM은 뭐를 하는 거야? 탐침 가지고 시료의 높낮이를 잰다. 됐죠? 그리고 앞으로 글이 흘러가는 정보는 어디에서 줘요? 맨 마지막, 어디다 쓰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 주죠. 이러한 STM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진공기술의 뒷받침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글이 이렇게 흘러가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진공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STM도 활약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STM을 가지고 뭐를 했던 거였어? STM을 가지고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잴 수 있다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공부하는 교실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요즘에 상담을 받으면은 매주에 한 명씩 꼭 같은 질문을 받아. 그래서 와 이게 선배들 때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나이가 조금 어려지니까 잘못된 독해 습관, 잘못된 독해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뭐냐면요, 선생님 기억으로 딱 줄친 부분이 끝나면은 문제를 풀러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는 2번 문제를 푸는 거야. 한 문단 끝났으니까. 그쵸? 그랬을 때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해?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에서 답이 나와요 라고 하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까지 측정하는 거죠.
전기 전도 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왜? 제일 처음 단계가 뭐를 하는 거니까? 전압을 걸어주는 거니까. 자, 3번 안 읽은 내용이에요. 4번 안 읽은 내용이에요. 5번 접속시키지 않아도 전류가 흐르죠. 결국에는 여러분 어때요? 평가원 문제들은 한 문단만 읽고 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방법은 불완전하죠.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까지는 통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잘 쓰인 글에서는 안 통합니다. 좋은 문제에서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추천하지는. 근데 큰 욕심 없이 자기가 그냥 기억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3개만 지워줘도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기억력이 부족한 이유는 이해를 하지 않고 글을 읽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 자기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야. 글을 이해하지 않아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기억을 못하는 거야. 자, 똑같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가 수학 문제의 답, 해설을 그냥 외워가지고 풀어봤어. 그럼 여러분 그게 이제 몇 주 후에는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해설을 보지 않고 어떻게든 뭐예요? 이해해가지고 한번 풀었어. 그럼 그거에 대한 기억력은 꽤 오래 가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글인데 그냥 문장을 어떻게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STM, 끝이 표족한 탐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양자 역학적 선언 효과를 이용하여 뭐를 해? 접촉하지 않아도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높낮이를 어떻게? 원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구나. 와, 굉장히 미세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얘가 쓰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진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공이. 짜잔. 이제 그 다음 기술로 가볼까? 이 마지막 문단은 기술 지문에 거의 정석같이 그림 주고 구성요소 보여주고 구성요소가 뭐 하는지 슬며시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출발을 하죠. 자, 초고 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여요. 요거. 따라서 여러분 지금 초고 진공을 얻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얘가 수단이 되는 거고 진공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쵸? 스퍼터 이온 펌프는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통과 연결하여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죠. 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들어와야 된다. 저 말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지금 안 읽고 들어와서 그렇지만 이 말이 여러분 뭐랑 똑같은 거야?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인다와 같은 말이죠.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인다.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통에서 뽑아내거나 진공통 내부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하면은 진공도가 높아져요 라고 써있죠.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를 하겠다는 거야? 진공도를 높이려면은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이겠구나. 요렇게. 자, 스퍼터 이온 펌프는 A. 자석, B. 양극, C.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발 여러분 이렇게 뭐야? 제발 저렇게 수식어 돼 있는 거는 중요하게 보지 말고 먼저 세 가지의 구성 요소다. 자석, 양극, 음극 이렇게 있구나.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자 A의 역할. 자석이니까 뭐를 만들어? 자기장을 만들어. 원통 모양의 양극의 축 방향으로 걸려 있고요. 양극과 음극 간에는 고전압이 걸려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전원 장치로 인해 가지고 B하고 C에는 전압이 지금 걸려 있군까지 나와 있어야 돼요. 이제 시작이죠. 마찬가지로 얘들아, 위치, 주체 한번 찾아볼까요?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 문장에서 전자가 주체, 얘가 이동하죠. 어디에서 어디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렇게. 그쵸? 왜 전자가 여러분 이동을 시작해? 고전압의 영향으로.
이걸 여러분 이제 우리 도식화로 나타내면은 이런 느낌이라고. 여기 원인이 들어가는 거야. 고, 전, 앞. 요렇게. 위치, 어디에서? 음극. 누가 방출돼? 전자가 방출. 아웃이라고 쓰자. 귀찮다. 요렇게. 그럼 여러분,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분자. 자, 기체분자 나왔죠? 중요한 워딩이죠? 기체분자와 충돌하여 이 기체분자를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이 기체분자를 다시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를 시키죠. 짜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야? 전자가 아웃되면은 전자가 여러분 누구랑 충돌해서? 기체분자와 충돌해서 기체분자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다시 전자와 양공으로 나누는 거죠. 요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그쵸? 얘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해서? 얘가 음극에서 출발해서 이 전자가 어디까지 가야 돼? 양극까지 가야 되잖아. 전자니까 양극까지 가겠죠. 그쵸? 근데 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자기장은 어떻게? 궤적을 그리게 만들기 때문에 거리를 증가시켜서 뭐가 되는 거다?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를, 충돌 횟수를 높여주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말은 여러분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체 분자와 충돌한 전자는 다시 여러분 누구랑 또 충돌을 하고 또 다른 기체 분자와 충돌을 하게 되고, 이 기체 분자는 다시 또 어떻게? 전자와 양공으로 나눠지게 되고, 여기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들은 다시 또 누구랑 충돌을 하게 돼? 기체 분자와 충돌을 하게 되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내가 여러분 몇 집은 안 해도 왜 괜찮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20 한번 우리 5페이지 한번 볼까요? 125페이지. 125페이지에 여러분 2016학년도 수능 문제였어요. 잘 봐봐. 흡수층 위치죠.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여러분 전자는 어디 위치로 가고 양으로 가고 양공은 어디로? 음으로 가죠. 너무 당연한 상식이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전자는 애벌런치 영역을 지나게 되는데, 제 애벌런치 영역이라고 지금 여러분 뭐가 나와? 위치가 나오죠.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의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를 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의 전압이 클수록 커지게 돼요. 지금 화살표가 진행되지 않아. 그냥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전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애벌런치 영역에서는 전자는 강한 전기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속이 되어 큰 속도를 얻게 되죠. 자, 주체가 바뀌었죠. 주체가 어때? 속도가 변화했죠. 이후 큰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런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와 충돌을 해서 새로운 뭐야? 그 원자를 뭘로 만들어? 전자와 양공으로 만들게 되죠. 이걸 충돌 이온화라고 해.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또 새로운 전자는 기존의 전자가 같은 원리로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되어 충돌하고, 가속되어 충돌하고, 충돌해서 쪼개고, 쪼개지면 전자가 나오고, 전자는 또 원자랑 충돌하고. 어때요? 다 칠판 봐봐. 비슷하죠? 얘랑. 그쵸? 그래서 한 번만 도식화에 성공을 하면은 지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또 이 원리네 라는 게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수능 기출을 분석하자 라고 하는 말이 효율 때문에 하는 거야. 효율 때문에. 효율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얘하고 우리가 지금 읽는 지문이랑은 물리적으로 3년 차이밖에 안 나요. 3년도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1학년 때 나왔던 지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똑같이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뭐야? 다 재산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 스텝업 이걸 시키는 거야. 독서가 약하면 이걸 꼭 하세요. 제가 여러분 이거 계속
옛날보다 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 스텝업은 선택과제예요. 스텝업은 선택과제.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 때 여러분 한 680문제 나갔잖아. 그걸 내 가지고 검사 맡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내 가지고 가만히 냅둔 건데, 바본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새로 신규로 들어왔던 친구가 환불을 받으면서 수업을 한 번 듣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이제 실장님이 조사를 했더니 왜 나갔냐? 라고 했더니 과제가 너무 많아서 나갔다 그랬어. 과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과제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좀 약간 나랑은 가치관이 안 맞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 해요. 애초에 나는 똑바로 정신이 박힌 친구들만 같이 공부하고 싶어.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똑바로 정신이 박힌 거야. 내가 노력한 것보다 결과가 적었을 때 더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게 성공 확률이 커요, 나중에. 근데 뭐야, 난 요만큼 노력하고 뭐라 그래? 더 많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사실 잘하고 보면은 그렇게 결과물들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이 빠졌는데, 스텝업은 기본적으로 선택과제예요. 얘만 빼고. 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책으로 만들다가 지금 출판 쪽이랑 어그러져가지고 이걸 다시 이렇게 내보내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걸 좀 더 예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디자이너를 구하다가 빠개져가지고 씨바하고선 지금 그냥 다시 내보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얘는 지금 책 표지부터 새롭게, 그러니까 이렇게 데일리 프로젝트랑 같이 쌍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잣대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5월 달에 완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다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꼭 해주시는 게 좋은 숙제예요. 이거는 얘들아 일찍 시작해야 돼. 독서 분석하는 거는 일찍, 그리고 꾸준히. 왜냐면 여러분 이거는 수능 때까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사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9월까지밖에 못해. 왜냐면 10월달, 11월달부터는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문 하나 가지고선 선배들 시켜보면 뭐 1시간 걸리고, 어떤 지문은 무슨 뭐 2시간 걸려도 못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상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해 줄게요. 실력이 좋은 학생일수록 오래 잡고 있어요, 한 지문을. 원래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분석이라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봐. 똑같이 영화가 한 2시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영화 리뷰어들을 보면은 영화에 대한 지식이 많고 풍부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영화를 파헤칠 때 리뷰하는 동영상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얘를 만든 이유도 모두가 다 그렇게 아는 지점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읽어내야 돼 라는 걸로 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들을 적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저거를 제일 빨리 체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데일리 프로젝트랑 사실 쌍으로 나갈 거라 이제 드디어 따라잡았어요. 다음 주에는 데일리 프로젝트 3권에 대한 게 나가요, 스텝업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스텝업 목록을 줄 건데, 그 목록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학 스텝업의 목록들을 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상담을 신청을 안 했거나 상담을 못한 친구들은 스텝업을 자기가 신청을 못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실장님이나 아니면 조교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스텝업 자료를 개별적으로 매주 받아갈 수 있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문학 스텝업은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인데, 문학은 지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문은 EBS를 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거 외에 얘가 왜 답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 말은 문제를 푼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무상감이었으니까 저 문제에서도 무상감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 지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 정도면 로맨틱 코미디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학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감상하는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그래서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세마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문학 시험 범위를 많이 주는 학교가 문학을 좀 더 잘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문학 같은 경우 빨리 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일단 먼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많이 풀어보는 게. 우리 3월달부터는 EBS 내용 나갈 거니까 작품 분석하는 거 좀 기다리고. 알았어, 몰라서 윤성아.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어제 몇 시였어? 어제요? 1시 넘게. 왜? 그냥 아이씨, 내가 몇 시에 자라고 했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내가 알려줄게. 11시 전에 자라고요. 네. 알았어, 올랐어. 인증샷 찍어서 보내, 오늘 밤에. 네.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는 거. 알았어?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자는 거. 일찍 자는 게 왜 중요해? 잠을 많이 자게 해주잖아요. 잠을 많이 자야지 사람이 에너제틱하죠. 여기서 약간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은 약간 불쌍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실 여러분 자꾸 졸렸다, 자꾸 졸리다, 뭐 존다, 공부하다가 독서실에서 이러면 수면 시간을 늘리세요. 수면 시간을. 그러니까 막 초식에 눌러놓고 오늘 순 공부 시간 뭐 12시간 채워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순 공부 시간이야. 순 졸음 시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 있는 동안은 내가 어떻게 되게 집중해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한 6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10시간 넘게 앉아만 있는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 주무세요. 일찍. 알겠죠? 자, 아무튼 기출문제 분석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무슨 활동을 할 것이냐? 이 지문은 참 제가 좋아하는 지문인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제 원리 과정이 아니라 비례관계, 반비례관계가 나와 있어. 비례관계랑 반비례관계. 정리해 보세요. 진공, 기체 압력, 기체 분자, 수, 그리고 단 분자층 형성 시간. 기체 분자의 질량, 충돌, 확률, 충돌, 빈도까지. 화살표를 하나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지금 진공을 높여야 돼요. 그쵸? 진공을 높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진공도를 높이려면 기체 압력은 어떻게 해야 돼? 낮아야 되죠. 기체 분자의 수도 낮아야 되죠. 그래서 진공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쵸?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은 어때야 돼요? 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 이 단 분자층이라는 게 뭐야? 기체 분자가 시료의 표면을 덮는 거거든요. 기체 분자, 먼지죠. 그러니까 먼지가 시료 표면에 앉으면은 뭐 사실 높낮이가 얼마큼 변하겠어요? 그 먼지 조그만한데, 문제는 이 STM이라는 기술이 뭐다? 원자 단위를 측정하는 게 문제죠. 기체 분자가 달라붙어 있으면은 저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읽으면서. 그래서 이건 치명적인 거죠. 단 분자층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이게 뭐를 하는 건데? 관찰을 방해한다고. 되도록이면은 이 형성 시간을 길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기체 압력이 낮아야 된다고요. 진공도가 필요한 거야. 진공도가. 충돌 확률을 줄이고 충돌의 빈도수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체 분자의 질량은 커야지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돼 있죠. 자, 정보가 여러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짜투리에다가 한 번에 정리를 해두는 게 편해요. 문제를 풀 때. 요즘 유형이야,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 수능도 뭔가 유행을 타는지 과학기술 지문이 원리과정 형태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다가 그 다음 어떻게? 요즘에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또 흘러가고 있어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보는 걸로. 그래서 거의 한 10년? 10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 이게. 정보량이 너무 무식하게 주어지는 걸 약간 줄인 다음에 어떻게? 이 정보를 이용을 하고 있죠. 요거를. 자,
아까 읽었던 거 마저 읽을게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네, 충돌 빈도를 높여준다까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양이온은 어딜로? 양이온은 당연히 어딜로? 음극으로 다시 가게 되고, 음극으로 가가지고 1차 펌프 작용까지, 즉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이는 작용까지가 1차까지였죠. 이제 2차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 2차에서는 양이온이 음극이랑 충돌을 하게 되면, 이거 위에. 이 양이온이 어딜로? 음극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은 요 정도죠. 요 정도. 음극에 충돌을 하게 되면 음극을 구성하고 있었던 티타늄이 떨어져 나와서 충돌 지점 주변이라는 위치에 들러붙는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편하다니까. 충돌 지점에 들러붙는다. 이렇게 들러붙은 티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원인 나왔죠? 여러 기체 분자와 쉽게 반응하여 지금 여러분 기체 분자와 반응하게 되는 거죠. 누구랑? 티타늄이랑.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를 흡착하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기체 분자의 수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핵심 정보니까 녹색으로 기체 분자의 수가 줄어듭니다 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2차 전자가 기체 분자랑 부딪혀서 기체 분자를 전자와 양공을 나누면은 이 전자는 또 다른 기체 분자랑 충돌을 하겠죠. 그쵸? 근데 여기는 양공은 어떻게 돼? 이 양공은 양극으로 가지 않고 여기 음극으로 향하게 된단 말이야. 음극으로 향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음극을 구성하고 있는 티타늄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럼 티타늄은 다시 어떻게? 주변의 기체 분자를 잡아둔다 까지 나와 있죠. 결국 기체 분자의 수는 줄어든다. 요거. 기체 분자의 수를 줄여서 어떻게 한다? 진공도를 높이고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을 길게 만듭니다 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여러분 이제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죠. 2번 문제의 정답은 3번, 4번 읽어보면은 시료에 관찰 가능한 시간을 늘리려면 진공통 안의 기체의 압력을 낮춰야 되겠죠. 이게 정답이죠. 그래 주제가 집약돼 있죠. 1번 문제, 일치하는 것을 찾으래요.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높은 상태를 진공이라고 부르죠. 2번,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 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이게 정답이죠. 이 봐봐 얘들아, 또 수단 목적 정보잖아. 그쵸? 그게 중요하다니까? 3번,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야 되죠. 4번, 기체 분자의 수는 기체의 압력과 비례 관계를 형성하죠. 여기 봐봐. 기체의 압력이랑 기체 분자 수는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비례 관계죠. 5번,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은 무관하지 않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그것도 개 쉬워. 음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기장을 만든다. 끝났죠. 이거 병신같지 않냐 문제가? 아니 이게 뭘 이용한 거냐면 또 이거 이용한 거거든? 또 이거 이용한 거잖아. 얘들아, 구성으로 설명할 때 누가 제일 처음에 주어졌어? 자석, 양극, 음극. 지금 C의 기능이랑 A의 기능을 크로스 시킨 거잖아. 또 AC 대립항 내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병신 같은 문제가 탄생하죠. 3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기장을 만드는 건 누구의 역할이야? 자석의 역할이죠. 4번 문제는 이거 풀 때 팁. 이거 풀 때 팁. 이거부터 봐야 돼요. 3, 4, 5번부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1, 2번부터 읽는 걸 고쳐요. 1, 2번부터 읽는 이유가 없잖아요.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것부터 보는 게 좋아요. 무슨 차이야? 1, 2번은 한 개씩 물어보고 있고 3, 4, 5번은 비교하고 있죠. 그럼 비교부터 하는 게 맞다고요. A, B, C, D, E를 줬는데 여러분 한 개씩 물어볼 리가 있냐? 두 개 비교하는 게 답이 나오지.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 누구부터? D가 두 번 나오니까 얘네부터 보는 게 좋다고요. D랑 A랑 비교했어요. D의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다라는 뜻은 진공도가 높다는 뜻이죠. 그쵸? 그럼 따져보면 돼요. D하고 A 더 크네? 더 적네? 얘가 진공도 높겠죠? 기체 분자의 수는 적고 질량은 크니까. 그 다음 누구랑 누구 따지는 거야? D하고 E 같네요? 더 크네요? 그럼 누구의 진공도가 높아요? E의 진공도가 높겠죠. 그 정답은 5번 끝. 선지 두 개 보고 끝낼 수 있죠. 이해됐어요?
저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나이대에 문제를 풀어도 한 30분, 40분 이상 남기면서 풀었어요, 실제로. 그 이유는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2개만 보고 넘기니까요. 답을 찾았는데 굳이 볼 이유는 없죠. 1, 2, 3번을.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본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쌤, 그래도 저는 불안해서 1, 2, 3번을 보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직 자기가 실력이 낮고 문제 푼 경험이 적어서 그래요. 문제를 존나 많이 풀면은 넘겨도 되는구나가 학습이 돼요. 왜냐면 그렇게 풀어가지고 틀리는 경험이 적어지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너무 경험치가 낮아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냥 이왕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 경험을 할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선생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런 문제 시간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시간이 없을 때에는 네, 차라리 비교하는 것부터 먼저 보는 게 낫다고요. 대부분 거기서 답이 나와요. 대부분. 아니 5개나 줬는데 그럼 여러분 이거 비교하는 데서 답을 주지 아니겠어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좋죠. 좀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질문 할게요. 쉬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좀 빨리 쉬는데 왜 빨리 쉬냐면은 두 번째 지문도 과제에 있었던 지문이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과제하지 않은 사람 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쉬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10분 드릴 건데요. 10분 드릴 건데 사실 과제를 안 한 친구들은 조금 본문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여러분 1, 2, 3문단만 읽으면 돼. 1, 2, 3문단. 4, 5문단은 안 할 거야, 어차피. 4, 5문단은 여러분들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 1, 2, 3문단만 할 거야, 1, 2, 3문단만. 알겠죠? 지금 시간 여러분 이제 30분이니까 4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할 게 많진 않은데, 많아요, 사실. 그래서 독서가 오늘 조금이고, 문학을 좀 많이 하려고 넣어놓은 거라, 네, 한번 봅시다. 바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읽어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구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서 재진술이 된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목표 성분이라는 어휘가 두 번째 문단에서 등장을 해. 그치? 이 키트에서 찾아야 되는 성분, 목표 성분.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결국에는 항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물어보냐면은 1번 선지에서 물어보죠. 1번 선지에서. 1번에 2번 선지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 목표 성분은 항원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표 성분이 항원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얘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문제를 풀 때뿐만 아니라 글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편해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문단부터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문단에서 하나, 두 번째 문단에서 하나, 세 번째 문단에서 하나, 총 3번 줘요. 목표 성분은 항원이에요 라고 주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은 1분 드릴게요. 얘도 여러분 원래 옛날에 되게 선배들이 어려워했던 지문인데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아이들이 키트를 사용해 볼 일이 없잖아. 키트라는 걸 사용해 볼 일이 없잖아, 사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키트라는 걸 사용해 봤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이 존나 쉬운 거야. 그래서 자기의 뭐에 따라? 경험에 따라 지문은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원래 스타트로 이동을 하게 되죠. 키트를 얘기를 하니까. 기술 지문의 거의 정석과 같은 구성이죠. 얘의 목적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 목적 정보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구성 정보 A, B, C, D 주고, 그 다음은 여러분 이제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줘요. 시료 패드라는 위치로 시료가 들어가고,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합쳐지고, 그 다음에 어디를? 반응막을 지나서 흡수 패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위치, 시료, 결합, 반응막, 흡수 대로 흘러가고,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들어가고? 시료가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뭐랑 결합해? 네, 복합체와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한 놈이 어떻게?
C 플러스 복이 반응막을 들어가게 돼서 이 반응막에 있었던 여러분 누구랑 이제 나와? 반응선이라는 놈이 존재를 하죠. 요렇게 두 가닥. 그래서 얘가 검사선, 얘가 표준선. 요렇게 이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분의 시료가 일로 흡수가 된다 하면서 끝나죠. 복합체가 남은 것도 일로 가겠지. 몰라, 이거 안 나와 있어가지고. 요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제시를 하는 거야? 요 복합체는 키트의 방법에 따라서 기억이랑 니은이랑 나눠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요렇게. 그리고 얘들아, 요거 가지고 뭐라 그래? 요 검사선 가지고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목표 성분의 유무를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목표 성분이 있다 없다를 판정 내리는 게 요 놈이고, 그리고 표준선 가지고는 뭐를 하는 거다? 검사가 정상 진행됐는지를 보는 거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학교에서 무료로 코로나 키트 많이 나눠줬잖아요. 그쵸? 거기서 여러분 코 쑤신 다음에 갖다가 부으면은 시료에다가 시료에 넣어가지고 잠근 다음에 시료를 떨어뜨리잖아. 하면 여러분 쫙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돼? 줄이 한 줄 나와야 정상인 거죠. 요쪽 선만 나오잖아. 이 선이 안 나오고, 그치? 근데 이제 학교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왜 안 나오지? 이러면 다시 한번 또 쑤셔보고 살짝은 나온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 다시 한번 보고 그랬던 게 바로 이 키트죠. 그래서 얘가 여러분 난이도가 진짜 개급감 떡락한 지문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게 진짜 아이들의 경험이 기술 지문의 난이도를 낮출까 싶어가지고 실제로 정답률을 코로나 전후를 비교를 해봤더니 코로나 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에 대한 정답은 글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다라는 게 맞죠. 근데 안타깝게도 3번 문제의 정답률은 개선되지 않았어요. 3번 문제의 정답률은 코로나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개선되진 않았고, 이 여기 세 번째 문단까지 물어보는 1번, 2번, 4번이 조금 많이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자, 그럼 이제 정답을 발표해야죠. 목표 성분이 항원이라는 걸 밝혀주는 게 사실 첫 번째 문단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국어를 매우 잘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문단은 저는 되게 천천히 깊게 읽는 편이거든. 검사용 키트를 사용해요. 코로나를 진단하거나 혈흔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죠.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요구된다. 너무 당연한 소리니까 갖다 버려요.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게 나오죠.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이걸 응용해서 키트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얘가 이제 여러분 뭐고? 수단이고 이게 목적이죠. 이렇게 항원 항체 반응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죠. 항원 항체 반응은 항원과 수식어 제끼고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이구나. 이 반응은 면역 반응이에요. 면역 반응. 그래서 항원이랑 항체가 결합하는 게 뭐다? 항원 항체 반응이야. 배웠죠? 이거 학교 생명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쵸? 여기서 여러분 항체는 뭐고? 항원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항원에만.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기가 힌트예요. 왜? 왜인지 몰라?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키트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키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항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지. 그럼 키트는 결국 뭐를 잡아낸다는 뜻이야? 항원을 잡아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단에서 요거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은 항원이구나 라는 거를 발견할 수 없죠. 보통은 다 따로따로 글을 읽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 문단에서 놓치면 안 돼요. 왜 안 돼? 어디 나와 있어? 이거 명시돼 있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어떻게 얘들아? 한 가지의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뭐가 있다? 항체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체가 있으니까 뭐야? 항원이 목표 성분이구나 라는 걸 여기선 알아차려야 돼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조금 너무 과한 요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저걸 못 찾으면 어떻게 돼? 늦죠. 늦는 거예요. 저기서 잡아냈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읽어봅시다. 자, 봐봐 여기 있다. 시로패드로 흡수된 시료 이거 했잖아. 반응막을 지나 이동한다. 결합패드에 있는 복합체는요, 이거 여러분 읽어낼 때도 이렇게 괄호 잘 쳐요. 복합체는 우리가 쓰고 복합체 요놈은 짜잔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구성 요소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보라색은 표지 물질의 종류 이야기해 준 거. 자,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나타내는데요. 스몰 a 표지 물질. 표지 물질은 색깔을 나타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 스몰 b 특정 물질은 키트의 방식에 따라 나눠지게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지금 복합체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복합체가 얘들아 뭐랑 뭘로 구성되어 있어? 복합체는 표지와 특정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놈이 뭐다? 요 특정 물질이 제작 방식에 따라서 기억이랑 니은으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한 가지의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시료패드와 가까운 여기 여러분 지금 얘 둘 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두 개를 얘를 그치 이게 뭐였다? 항체였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항체예요. 그러니까 보라색 항체 그리고 네 빨간색 항체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 너무 지문이 이제 애들이 쉽게 읽어가지고 문제를 조금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 선지를 냈더니 못 맞추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키트가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은 두 가지이다. 이걸 못 맞추더라고. 두 가지죠. 왜? 항체가 두 개니까. 그리고 항체는 각각 항원 한 개씩만 인지를 하잖아. 즉 얘들아 지금 검사선이 인지하고자 하는 항원이랑 표준선이 인지하고자 하는 항원은 다른 종류죠? 같은 종류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은 영원히 키트는 경우의 수가 둘 다 발색하거나 둘 다 발색 안 하거나 밖에 없잖아. 하나는 검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얘기를 하면은 이 검사선이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은 뭐야? 코로나 균이 되는 거고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 얘가 여러분 검출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코로나가 아니겠죠? 다른 걸 검출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그걸 냈더니 정답률이 12%? 더라고요. 그럼 얘네 둘이 똑같은 항원을 인지를 해요? 안 하죠. 그쵸? 그거 안 물어본, 그래서 일부러 안 물어본 거야, 그거는. 지문이 어려워질까봐. 그 중에 시료패드와 가까운 걸 검사선, 다른 쪽을 표준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선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게 되면은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나게 되고요. 검사선이 발색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알 수 있고,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은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라고 돼 있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제 뭐랑 뭘로 나눠져? 직접 방식이랑 경쟁 방식이랑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직접 방식은 여러분 이제 뭐가 붙어 있는 거고? 항체가 붙어 있는 거고, 경쟁 방식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항원이 붙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세 번째 문단에 여기에 완전 완벽하게 지금 몇 번이나 반복돼요. 목표 성분은 항체와 결합한다. 이런 말. 특정 물질은 항체가 아니라
항원이다. 이런 말로 지금 뭐라 그래? 목표 성분이 항원이었음을 알려주게 되죠. 그쵸? 됐죠? 여기까지. 네, 그럼 딱히 어려운 부분 없고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1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네.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는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은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검사선과 표준선의 발색은 상관없죠. 2번 문제의 정답은 1번.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하게 되죠. 왜냐? 기억은 항체가 어디에 있으니까? 복합체에 있으니까. 2번에서 애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4번이에요.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을 했다면은 반응막에 반응선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반응선의 종류가 검사선과 표준선이 있기 때문에 네, 검사선은 발색하지 않았어도 누구는 발색할 수 있다? 표준선은 발색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이죠. 얘는 살모넬라 균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균이기 때문에 어떤 거?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얘는 기억 방식으로 추출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체가 붙어 있어야지 항원 자체가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요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문제는 여러분, 3번 문제는 봐봐. 짜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푸는 방식 알려줄게. A하고 B가 나왔을 때 이거부터 생각.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그래요 라고 하는데 잘 봐요. 적을수록 높아요. 많을수록 높아요. 이 빨간색은 여러분 무슨 관계? 비례. 녹색은 무슨 관계? 반비례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여기서 주어진 워딩은 총 4가지입니다. 뭐예요? 진, 양, 성. 위, 성. 진, 성. 위, 양, 성. 또 4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때 진 무슨 판단한다 그래? 진위 판단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진양성이라는 말은 판정이 뭘로 났을 때? 양성으로 났을 때 실제로 들어있는 경우죠. 실제로 들어있는 경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위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판정이 뭘로 났는데 음성으로 났지만 실제로는 들어있던 경우예요. 그럼 진음성은 뭘까요? 진음성은 판정도 음성으로 나고 실제로 뭐야? 없었던 경우를 진음성이라고 하겠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판정이 나면은 그게 위양성이 되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민감도라는 건 어떤 거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 중에 진짜 있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여러분 이제 특이도는 뭘 얘기하는 거야? 특이도는 음성으로 판정한 경우에 진짜 없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직관적으로 여기가 진음성이 들어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쵸? 진음성이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건 쉽게 나오지.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이 1번 아니면 4번이잖아. 근데 1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 진양성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는 위음성이라고 돼 있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진음성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 진양성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치 없겠죠. 그러니까 답은 그냥 소거에 의해서 4번이 나오죠. 그럼 진짜 쉽게 풀어요. 뭐 복잡하게 경우의 수, 뭐 조건부 확률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어요. A부터 생각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립니다, 실제로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B부터 생각하는 게 더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이에요. A하고 여러분 B는 화살표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잖아. 민감도랑 특이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두 개는 병렬된 정보잖아. 그러니까 굳이 A부터 판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평가원에서 빈 칸이 나왔을 때에는 A부터 고르는 습관을 버리세요.
A부터 고르는 습관은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뒤에 게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뒤에 거부터 먼저 골랐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웃긴 거는 꼭 이런 문제가 많아요. A부터 생각하지 않고 B나 C부터 생각해가지고 네, 답으로 걸을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수험생들이 A부터 생각하는 허점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딱히 A부터 왜 생각하는지가 없어. 자기도 근거가 없어. 그냥 앞에부터 해야 마음이 편하대. 앞에부터 해서 마음이 편하면은 시험 끝나면 마음이 불편해질 텐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쵸?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뭐. 저는 볼 때 이거를 그냥 한번 쭉 다 읽어요. 쭉 다 읽어서 A 부분은 민감도랑 관련된 거, B 부분은 특이도와 관련된 거를 지금 찾는 거구나. 근데 B에 있는 부분은 많을수록 높다고, 앞에 있는 건 적을수록 높다니까, 네, 많을수록 높다고 훨씬 더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되긴 해요. 왜? 이거잖아. 진양성과 위음성인 경우에서 뭐인 경우? 진양성인 경우가 바로 민감도죠. 아니, 있는 경우에 진짜 양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라고. 그러니까 얘가 낮아야지 어떻게 돼? 민감도가 높아지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예요.